올라! 또영주TV의 송영주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너무나 무서워서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일요일 저녁에 에스파뇰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해설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에스파뇰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는 첫 패배를 당하는 것이고, 주중에 있었던 셰리프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패배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공식 경기 2연패, 최근 공식 3경기 무승이 됩니다. 흐름이 좀 이상하죠?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써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했습니다. 벤제마가 터졌고 비니시우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레알 마드리드의 원투펀치는 정말로 강하다. 진짜 강하다. 이거 완전 스크루펀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웬걸?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생각보다는 잘 막고 있어요. 비아레알도 그랬고 셰리프도 그랬고 에스파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위기라는 단어를 하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잠시 주춤한 거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현재 라리가 1위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17점으로 현재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위 소시에다드하고도 승점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뜨거운 상태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기록 보면은 공격 쪽에서의 수치는 모두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경기당 유효 슈팅이 6.8회로 1위, 경기당 득점이 2.8골로 1위, 평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위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 자체를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역습을 구사할 때는 확실하게 역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골을 좀 보더라도 전반전에 5골. 이거 뭐지? 근데 후반전에는 17골입니다. 후반전에는 말 그대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세트피스에서 3골,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1골. 전체적인 공격 수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수비 수치는 어떠냐? 네, 수비는 안 좋죠. 경기당 1.3골을 허용하면서 라리가에서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실점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팀 내 득점을 좀 알아본다면은 벤제마가 무려 9골 7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경기에서 9골 7개 도움이면 8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16개를 했다는 얘기고요.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2개씩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현재 라리가 득점 1위, 이 자리는 벤제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올 시즌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8경기에서 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다만 5골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의 활약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뿐만이 아니라 드리블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올 시즌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센시오가 한 경기에서 몰아넣었지만은 3골, 그리고 베일, 카마빈가, 이스코, 나초, 카르바알이 각각 1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8라운드가 끝났는데 무려 8명이 골을 넣었어요. 정말로 레알 마드리드의 파괴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공식 경기 10경기를 치렀는데 10경기 동안의 기록을 좀 돌아보면은 6승 2무 2패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2무 2패 중에 1무 2패를 최근 3경기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최근 주춤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경기에서 무려 24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2.4골을 넣었다고 보면 되는데 12골을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당 1골 이상을 실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시즌 초반에 골이 몰아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즌 초반에 골을 정말 많이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알라베스전 4골, 레반테전 3골, 셀타비고전 5골, 마요르카전 6골, 정말로 몰아넣는 그런 힘을 보여줬는데, 최근 3경기에서는 골을 잘 넣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었고요. 그 2골의 주인공은
벤제마입니다. 그리고 벤제마가 넣은 이 두 골은 패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하죠. 벤제마는 여전히 믿을 만한 해결사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비니시우스가 묶인다? 그러면은 또다시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강팀에는 정말 강했어요. 근데 약팀에게 발목을 잡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비아레알은 강팀입니다. 하지만은 셰리프는 몰도바 클럽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패배를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파뇰은 승격팀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제대로 경기를 펼치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했다. 그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에 보여준 파괴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안첼로티 감독이 에스파뇰하고 경기 치르기 전에 셰리프전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니 수비의 안정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것. 상대를 몰아칠 때 확실하게 몰아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파뇰전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자,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은근슬쩍 깔아놨습니다. 못 느꼈나요? 내가 은근히 깔아놨는데 밑장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자,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왜 안 좋으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셰리프전 패배, 에스파뇰전 패배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기를 주도한 쪽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경기를 주도한 쪽은 레알 마드리드예요. 레알 마드리드가 셰리프전에서도 30개 이상의 슈팅을 했어요. 근데 셰리프의 골키퍼 아타나시아디스 골키퍼가 10개 이상의 선방을 하면서 결국은 벤제마의 PK 한 골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에스파뇰전에서도 슈팅이 적은 건 아니에요. 다만 유효 슈팅은 적었죠. 에스파뇰전에서는. 그러면서 골은 벤제마의 개인 플레이에 의한 골, 그 한 골에 멈췄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공격 쪽에서는 벤제마만 제 역할을 한다. 근데 비니시우스도 괜찮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공격 쪽이 아니라 수비예요. 수비가 너무 흔들립니다. 그래, 탁 까놓고 얘기해서 좌우 측면 수비수들,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잖아요. 왼쪽에 맨디, 마르셀로, 오른쪽에 카르발. 그렇기 때문에 측면부터 무너지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측면 수비가 불안한 가운데 나초가 흔들려요. 나초가 지금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알라바를 왼쪽이 아니라 중앙에 쓰는 이유는 나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알라바 밀리탕으로 중앙을 단단하게 갖고 가고자 중앙 쪽에 알라바를 배치했는데, 나초를 측면에 배치하다 보니까 나초의 측면 쪽에서의 공격력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뇰전에서는 나초를 중앙으로 옮기고 알라바를 왼쪽으로 또 뺍니다. 그런데 나초가 결국 비달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범하면서 비달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가장 큰 고민은 오른쪽 라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라인은 계속해서 고민입니다. 나초를 그 자리에 썼다가 루카스 바스케스를 그 자리에 썼다가 결국은 발베르데까지 그 자리에 썼던 안첼로티 감독인데, 누구 하나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너무 불안해요. 크루투아 골키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10골을 실점하고 있는데 경기당 선방이 3개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3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크루투아 골키퍼 입장에서는 선방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슈팅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측면 수비의 흔들림, 나초의 부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과연 중원 조합을 잘 짜고 있느냐, 중원 장악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 저는 미지수라고 봐요. 카세미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파뇰전에서 카세미르가 나오니까 그래도 중원 쪽에서의 장악력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결국은 중앙 쪽에서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상대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데 그 앞쪽도 제대로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토니 크로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A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는 정상 컨디션을 찾은다면은 중원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단은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카세미루, 크카모 조합이 가동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마빈가가 있고 발베르데가 있고 아센시오도 메잘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은 가능한데 맞춘 조합을 찾았느냐, 적절한 조합을 찾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크카모 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고, 토니 크로스가 그러면 빨리 컨디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비니시우스를 이용한 공격이 힘을 발휘해요. 레알 마드리드도 왼쪽 라인 공격이 주 공격 루트예요. 물론 이제 벤제마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왜 제가 왼쪽 라인이 레알 마드리드의 주 공격 루트냐, 비니시우스를 이용하는 공격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알라바가 있으면은 올라가서 지원을 해주고, 그 점을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가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은데, 그랬을 때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루카스 바스케스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 발베르데가 확실하게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오른쪽에서는 발베르데가 중앙 쪽으로 들어왔을 때 루카스 바스케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른쪽 공격은 루카스 바스케스가 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올 시즌에 루카스 바스케스도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베일이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베일은 한 방이 있잖아요. 결정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일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 라인에서의 균형감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호드리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를 이용하는 공격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도 안첼로티 감독에게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오른쪽 수비가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루카스 바스케스 혼자 두기에도, 발베르데 혼자 두기에도 오히려 같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가만히 듣고 보면 뭐야 이거, 부상 선수들 돌아오면 해결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니 카르발, 세바요스, 베일, 마르셀로, 이스코, 마리아노 디아스, 페르랑 맨디, 이렇게가 에스파뇰전에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맨디나 마르셀로가 돌아온다면 왼쪽 라인 가능하죠. 그러면은 나초나 알라바를 더욱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카르발이 돌아온다면 오른쪽 라인도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베일이 돌아온다면 오른쪽 공격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가 있다. 다만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 자체가 팬들의 불만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바요스가 부상이라 할지라도 미드필드 라인에 쓸 수 있는 자원은 많은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근데 미드필드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져요. 공격 지원은 잘합니다. 모드리치가 있으니까. 카마빈가 같은 경우에도 수비 시에 포지셔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첼로티 감독이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더라도 확실한 조합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확실한 플랜 A를 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초반에 좋았어요. 초반에 잘 돌아갔습니다. 공격이 수비 쪽에서의 문제점을 가려놨어요. 벤제마가 너무 화려했고요. 비니시우스가 터졌습니다. 저도 그쪽만 바라봤어요. 물론 수비 불안은 알고 있었지만은, 야, 라모스하고 바란이 동시에 나갔는데 초반에 불안할 수 있지. 아이, 마르셀로, 맨디, 카르바알이 부상인데 불안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인가? 단순하게 그냥 부상 선수 돌아오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에게 위기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라리가 1위고요. 지금 흔들릴 때에도 라리가 상위권에 위치한다면은 결국 부상 선수들 돌아와서 탄력받으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무서워지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시즌을 돌아보면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더 좋아요.
그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일단 1위 내지는 2위 내에서 경쟁을 하면서 후반기를 끌고 가면 후반기에서 터지면은 그때 뒤집는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잠시 주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첼로티 감독이 조금 더 짜임새를 갖춘 전술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공격수들에게 그냥 맡긴다는 식의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라리가 8라운드는 레알 마드리드만 패배한 건 아니죠. 세비야도 패배했죠. 뭐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했으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고요. 여하튼 우승 경쟁하는 팀들이 조금씩 문제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리가 우승 경쟁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이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나 너무 밝게 영상을 찍었는데